72세 박영수 씨는 이날도 조용한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은 세월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사를 준비하며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침부터 묵직한 책장 앞에 서서 한 권씩 책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책들은 대부분 그의 젊은 시절을 함께한 것들이었고 손때가 묻은 표지와 바랜 종이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했죠.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오래전 친구가 선물해준 시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됐네 하고 중얼거리듯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금방 다시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책을 빼내는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한 권은 유독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영수는 손바닥으로 표면을 가볍게 털어냈어요. 그러다 순간 책 사이에서 가볍게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바닥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미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듯 닳아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끝이 봉투 위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한 글자를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봉투 앞면에는 또렷하지는 않지만 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서서히 흔들렸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봉투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이 글자를 어루만지자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단번에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은주?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젊은 시절 가슴 깊이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이별해야 했던 여인 서은주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보는 일이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심장 떨림을 가만히 품고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접착 부분은 아직 닫힌 채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영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손등 위로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편지는 마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영수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그날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안의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이의 표면은 세월이 만든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영수에게는 누구보다 무거운 과거가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정말 이게 그때 그 편지 맞겠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를 가리키는 초침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전 그의 봄을 떠올렸어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떠나버린 은주, 아무 말 없이 이별을 맞아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음 한편에 길게 남아있던 뿌리 깊은 혼란. 영수는 그 세월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손안에 있는 이 봉투가 그 이유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손가락이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조금만 색에 힘을 주어도 찢어질 듯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중요한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조용한 소리 하나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눈을 깔고 봉투 안쪽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고운 필체로 쓰인 편지지가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시간이 흘러 노랗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글자 사이로 은주의 손끝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했어요. 영수는 편지를 꺼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보낸 거구나. 작은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퍼즐 조각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안도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이 편지를 그때 받았다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접힌 자리에서 조용한 바스락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4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수의 눈은 편지 첫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보낸 말들이겠지. 그는 이제 그 어떤 기억보다도 오래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끝으로 편지지를 가만히 눌러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약간 헤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의외로 선명했어요. 은주의 필체는 늘 그랬듯 단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숨결이 닿아 있는 듯 했죠. 영수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 은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바람에 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그날의 뒷모습까지. 영수는 다시 눈을 뜨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날 당신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떠나는 이유를 말하면 당신의 표정에서 눈물이 떨어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는 손에 쥔 편지를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지. 짧은 혼잣말이 허공에 스며들었습니다. 편지 속 은주는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 그곳에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때 은주가 잠깐 연락을 끊었을 때 품었던 오해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마음이 식었거나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미숙한 추측들이었죠. 그 모든 생각이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였던 당신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이별을 말하면 그 순간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읽는 속도를 멈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는 그때 정말 그의 집 앞까지 왔던 모양이었어요. 그는 문득 그날 새벽 창밖에서 들렸던 발자국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잠결에 들었던 그 미약한 소리가 아마 은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넌 바로 거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자 은주의 글씨가 조금 더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수 씨, 저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만이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언젠가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영수는 눈가를 손등으로 살며시 훔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직전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게 생긴 작은 생명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영수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뭇 놀란 표정으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작은 생명? 이제 그는 끝내 몰랐던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했고 그의 가슴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편지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동안 그가 품고 있던 오해를 단숨에 지워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절 직접 듣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에서야 전해진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더욱 아프게 했죠.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40년 전의 마지막 장면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은주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영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매번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그녀는 자꾸만 피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그는 젊고 미숙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자꾸만 커졌고 설명하지 않은 그녀에게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기도 했죠. 그날 저녁 그는 은주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늦봄이었고 두 사람은 오래 걸었던 하천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날따라 말수가 적었고 영수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영수는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나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길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바빠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당시 영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는 점점 깊어가고 마음은 자꾸만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눈앞에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마음을 가로막았죠. 바쁘면 잠깐이라도 말해주면 되잖아. 나 혼자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담담한 채 하지만 안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떨리는 손을 겹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그 말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은주는 갑자기 그를 떠났고 이유도 설명도 없이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영수는 그 이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때 느꼈던 미완의 감정과 후회는 세월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고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슴속에서 아직도 무언가 응어리처럼 남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은주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영수를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야 또렷하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작은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 이해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안에 담긴 마지막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진실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다시 펼쳐 마지막 부분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종이의 끝자락은 다른 부분보다 더 희미하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약간 작아져 있었어요. 마치 힘을 다해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간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제게 작은 생명이 생겼어요. 그는 잠시 눈을 크게 뜬 채 멈춰 섰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니.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흘러나왔고 손끝이 조금 더 강하게 편지지를 쥐었습니다. 편지 속 은주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병원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제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숨을 들이쉬며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갈수록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은주의 흔들리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당신에게 이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당신이 제 상황을 듣고 얼마나 걱정할지, 또 그 아이의 존재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영수는 편지 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편지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진심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제 마지막 인연이 될 거예요. 영수 씨,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영수는 지은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 어딘가가 깊게 찔린 듯 아려왔어요. 지은이, 은주의 아이.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짧은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문장은 영수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가 부드럽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이별의 이유가 하나 둘 맞춰지며 퍼즐처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40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니라 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진 마지막 연결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에 부딪혀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고 그 빛이 영수의 어깨 위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그 아이를 찾아야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묵혀둔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영수의 인생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은 영수는 한동안 창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울며 길가의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고 있었어요.
그는 방금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조용히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흘러버린 과거라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에 새로운 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마루를 걸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늘 정리해두던 서랍을 열어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일정이 적혀 있던 낡은 수첩이었고 그 안에는 은주와 함께한 장소들이 작은 메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있을까?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수첩의 글자를 따라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사를 하기 위해 정리해둔 가방을 열고 수첩과 편지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얇은 재킷을 걸쳐 입었어요. 늦은 나이에 떠나는 여정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40년 전의 어느 봄날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젊은 시절 은주와 수없이 함께 걸었던 길이었죠. 골목 모퉁이의 화분도 오래된 담장의 색도 크게 변하지 않아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수는 그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와 처음 손을 잡았던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장소도 이 근처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정류장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주야, 너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나를 기다렸지. 그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지 뒤편에 낯익은 글귀가 보였습니다. 청솔 사진관.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어요. 영수는 순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진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지만 그 모습이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사진관 안에는 오래된 필름 냄새와 약품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진관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들도 보관하고 계시나요? 40년 전쯤 촬영한 사진도 있을까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둔 게 있기는 합니다. 찾는 분이 많지는 않아서요. 영수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젊은 은주가 수줍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영수도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그 사진은 영수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이를 찾아가는 일이 은주에게 남은 마지막 길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영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혹시 가지고 가도 될까요? 주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오래된 추억 같은데 잘 간직하세요. 사진 한 장을 품에 넣고 사진관을 나서는 순간 영수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여정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수는 사진관에서 받은 오래된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은주가 지금 이 길로 그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힘을 주었어요. 그는 수첩에 적힌 옛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지도 앱을 보며 방향을 잡아가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은주가 남긴 발자국은 곳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번이나 갈아탄 뒤 그는 어느 조용한 주택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난 좁은 골목을 지나니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집 앞 우편함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은. 영수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정말 여기 사는 거구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잔잔한 느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40년 전의 진실을 묶어두었던 마지막 매듭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죠.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은주는 뭐라고 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 안쪽에서 약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명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디선가 은주의 분위기를 닮은 인상이 영수의 마음을 순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성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탁 막힌 듯했고 눈앞의 사람이 정말 은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떨림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지은 씨 맞나요? 여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아주 천천히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박영수요?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던 그? 영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문을 더 활짝 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셨군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셨어요.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그 순간 영수의 심장이 미묘하게 울렸습니다. 은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딸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남겼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지은은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항상 영수 씨 이름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왜 떠난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셨대요.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기회를 놓쳤대요. 영수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주가 남긴 마지막 기억입니다. 내 어머니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아온 이유는 과거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사는 이제 지은과 함께 이어질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집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위에는 오래된 장미 무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영수의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던 거예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늘 좋아하시던 곳이 있어요. 영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고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조용한 국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에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들판을 스치는 바람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의 공원, 그리고 그 한쪽에 자리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은주가 생전에 자주 찾아왔다던 장소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언덕 아래로는 잔잔한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물결 위에는 은은한 햇빛이 반짝이며 잔잔한 노래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앞장섰고 영수는 한 걸음씩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에는 은주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앞에 다다르자마자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이제야 끝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작은 손수건과 반듯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하신 거예요. 영수 씨에게 언젠가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감이 손끝에 닿았고 구석엔 은주의 이니셜이 조용히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넌 참 변함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주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40년을 돌아 이제서야 완성되는 마지막 인사. 영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구나. 너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책 속에 숨겨져 있던 문장을 다시 읽어내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영수는 편지를 명패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고요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은주가 그 편지를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지은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야 정말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닌 깊은 평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언덕 아래 호수가 보이는 난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는 천천히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빛과 금빛이 섞여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고 은주의 따뜻했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한 번 더 품었다가 아주 천천히 난간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바람이 사진의 모서리를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영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잘 가라고 말할 수 있겠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수의 마음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듯 가벼워졌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영수의 첫 번째 일은 놓지 못했던 마음을 비로소 하늘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